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의 대권 주자들의 방문이 잇따르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여야의 그 여성 대권 주자들이 방문을 해서 인천 공약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인천에는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긋고 있는 여성 정치인 2명이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네. 먼저 오는 3일 슈퍼위크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경선을 앞두고 여성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천을 방문했는데요. 인천의 그 해묵은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인천 미래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예. 강력한 실천력과 지도력으로 이 잔다르크에 비유한 추다르크로 불리기도 하는 추 전 장관은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다른 대권 주자들과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특히 그는요, 기후 위기 그 대응의 에코 정치와 그리고 디지털 혁신 정책을 기반으로 송도 국제도시와 청라 국제도시 그리고 영종 국제도시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최첨단 스마트 도시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에코도시, 이 에코도시를 조성하겠다. 이걸 밝혔는데요. 아울러 그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그러니까 GTX D노선이죠. 네. 그 D노선의 완성과 그리고 제2경인선 조기 착공,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 등을 제시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임기 초반부터 이러한 공약들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정의당 대권 주자인 심상정 국회의원도 어제 인천을 방문해서 지역 현안 해결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심 의원은 어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을 대한민국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평화협력을 선도하는 기후비전 평화도시로 지정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 의원은 이외에도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 조성 그리고 인천시 제2의료원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남성 중심의 대권 행보 속에서도 이렇게 두 여성 주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거침이 없다는 점인데요. 인천 공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여성 후보의 공약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침없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은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한 수도권 메리트에 대해 명확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인천이 주장했던 수도권 메리트 종료 시한을 2025년으로 못 박았는데요. 중앙정부가 대원칙을 세워서 2025년 수도권 메리트 폐기물 반입에 마침표를 찍겠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폐기물 처리시설 안전성 그리고 이익 등을 논의하고요. 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수도권 메리트 2025년 종료 공약은 심 의원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추 전 장관은요. 2025년 폐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요. 인천시가 요청한 2025년 수도권 메리트 사용 종료에 대해 분명한 해법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겠다 이런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추 전 장관은 이 석탄 연료를 사용해서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심상정 의원도요. 영흥화력 조기 폐쇄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당초 2034년 예정된 영흥화력 1, 2호기 폐쇄 시점을 더 앞당기고요. 현재 운영 중인 6기를 종료시키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소식을 좀 가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과 함께 외국인 임대사업자 비중도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네, 상당히 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량은 지난 2016년 대비 전국 평균 91.9%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특히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이 10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이 자료를 살펴보면요. 경기도 내 외국인 주택 소유량은 지난 2016년 19,106가구에서 올해는
28,129가구로 증가폭이 153.2%에 달했습니다. 예. 인천도 외에는 아닌데요. 인천도 같은 기간 2,634가구에서 6,525가구로 147.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주택 임대 사업자 비중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만 이 30%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등록된 외국인 민간 임대 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예. 경기도 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 사업자는 710명으로 전국 대비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국내 전체 임대주택도 올해 6,650가구에 달했는데요. 예. 1인당 평균 2.8가구의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이런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들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뭐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뭔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외국인하고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외국인들이 투기성 부동산 취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이 투기성 부동산 취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바람이 거세지자 지난해 이들을 대상으로 도내 상당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는데요. 하지만 보다 강력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외국의 사례를 비춰보면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 빈집 요금 부과라든가 신축 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비거주 외국인도 이 외국환 거래법 등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는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나름대로의 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외국인의 특유용 부동산 취득 규제 방안 마련해야 되고요. 관련 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까지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상황 이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